안녕하세요. 지금 필요한 전략을 말씀드리는 김이나 컨설턴트입니다. 자, 제가 2025년 미래 전망과 함께 경영경제 트렌드를 짚어드리는 3부작 시리즈를 찍어서 만들고 있는데요. 혹시 첫 번째 영상 못 보신 분은 반드시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두 번째 키워드에 대한 이야기고요. 첫 번째를 못 보셨다면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일단 보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2025년 미래 전망 그리고 경영경제 트렌드에 대해서 두 번째 토픽을 얘기해 볼 건데, 오늘은 단순히 경영 기법, 경영 전략이 아니라요, 조금 더 거시적인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비단 내년도 사업 계획을 수립하거나 포트폴리오 투자 전략을 짜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가 어디에 있는지를 읽는 눈을 키우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도 질문 하나 드리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이거 보시는 분들 공룡 많이 좋아하시나요? 저는 남동생이 있는데요. 이 녀석이 얼마나 공룡을 어릴 때 특히 좋아했는지 공룡백과 이런 책을 계속 읽고 다녀가지고 저도 어쩔 수 없이 공룡에 대해서 좀 호기심도 갖고 몇 개 공룡은 이름도 외우기도 했어요. 막 티라노사우루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룡을 되게 좋아하고 또 지금도 공룡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호기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공룡이 진짜 과연 있긴 했을까부터, 그럼 공룡 진짜 멸종했을까? 왜 멸종한 거야? 그러면 왜 공룡은 멸종했는데 바퀴벌레는 살아남았어? 같은 질문을 갖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공룡은 왜 멸종하고 바퀴벌레는 왜 살아남았어? 라는 질문을 통해서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두 번째 미래 키워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이제 우리는 디커플링을 넘어서 나노 사이즈 비즈니스로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 제가 트렌드를 이야기하는데 방금 조금 생소할 수 있는 용어를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디커플링이라는 용어인데요. 이 디커플링은 뭔가 기업 전략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예 한물 같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또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아주 짧게 소개는 하겠습니다. 디커플링, 말 그대로 커플이었던 애들을 찢어놓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확실할 것 같은데요. 이것은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밸류 체인 혹은 고객 가치 사슬을 하나하나 해체한 다음에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리하고 일부를 탈락시켜서 비즈니스 모델을 새로 만드는 혁신 방법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좀 어렵게 얘기를 했는데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일례로 우리가 맛집을 갈 때요. 자, 맛집의 평점들을 하나하나 검색을 하고 맛집을 예약할 수 있는지 문의를 하고 예약을 하거나 혹은 당일일 경우에 가서 대기 순번에 이름을 올리죠. 그리고 식당을 이용한 다음에는 후기를 남깁니다. 이렇게 하나하나의 단계들이 있다고 하면요, 우리가 옛날에는 이것들을 다 통합해서 하나의 서비스로 만들어서 비즈니스를 하는 게 일종의 트렌드였는데요. 요새는 반대입니다. 오히려 이 전체 중에 제일 핵심인 거, 혹은 뭔가 남들이 아직 집중하지 않은 게 뭐지? 라는 것을 생각해서 그것만 분리해내서 별도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이 일종의 디커플링 전략 트렌드입니다. 예를 들면 캐치 테이블, 요새 많이 이용들 하시죠? 맛집을 예약하는 것 혹은 맛집에 가서 대기 순번에 이름을 올리는 것만을 전체 가치 사슬에서 떼어와서 아주 훌륭한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고, 그냥 비즈니스 모델화 시킨 게 아니라 시장을 주도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디커플링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전략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디커플링이 지금 중요해요 라는 건 아니고요. 물론 지금 굉장히 핫한 화두인데, 이 핫한 화두가 된 이 전략을 이해하면요,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떤 사회인지 그리고 이 다음 전략은 뭔지에 대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이 디커플링 전략이 왜 지금 2024년 시대에 자꾸 이렇게 핫한 감자가 됐는지 저의 생각을 좀 이야기해보고 싶은데요. 사실 디커플링은 경영적으로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얘기하지만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어떤 국가가 세계 경제 흐름과 동떨어져서 굉장히 독립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때 이 탈동조화 현상을 디커플링이라는 용어로 설명을 하는데요. 이런 탈동조화가 저는 일종의 우리 사회 전체를 나타내주는 키워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뭔가 경영 환경 혹은 투자 환경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려면 필연적으로 우리 사회 전체가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사회가 지금 어디로 나아가고 있냐? 가로로 선을 하나 긋고요. 왼쪽에는 통합, 오른쪽에는 분열이라는 키워드를 적는다고 하면 제 생각에 지금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지를 보여주는 이 시계 바늘표는 점점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점점 분열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디커플링 가지고 사회가 분열되고 있다라고 하면 너무 확 건너뛴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그 근거라고 생각하는 두 가지 배경, 환경적인 요인과 기술적인 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디커플링이 왜 지금 시점에 나왔냐요? 환경적인 요인으로 저는 팬데믹을 꼽고 싶습니다. 지금은 포스트 팬데믹 시대죠. 우리는 몇 년 전에 코로나라고 하는 유례 없던 큰 바이러스를 경험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 바이러스가 우리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사실은 실로지대합니다. 아주 유명한 제러미 다이아몬드 교수가 쓴 총균세라는 책이 있죠. 거기서 교수님이 인류의 역사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이다 라는 말을 했을 정도로 실제로 바이러스는 우리 사회가 나아가는 방향에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팬데믹이라는 사태를 겪음으로써 우리 사회는 한번 굉장히 큰 충격 그리고 그로 인한 피봇을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데 그 팬데믹이 어떤 영향을 미쳤냐? 물리적으로 사람들을 격리시키고 분리시켰습니다. 마치 디커플링 전략이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우리는 감염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서로 모이고 함께 있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가치관을 갖게 됐고요. 자의가 아니라 뭔가 격리라는 시스템적인 체제에 의해서, 즉 타의에 의해서도 어쨌든 분리된 공간에서 단절되어 있는 것을 꽤 긴 시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사회를 보는 가치관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환경적인 요인으로 제가 팬데믹을 얘기했는데 그럼 기술적인 요인도 얘기를 해볼까요? 기술적인 요인으로는 당연히 생성형 AI의 발전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생성형 AI의 발전이 왜 사람들을 분리시켰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알고리즘이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우리는 이제 유튜브 알고리즘의 시대에 살고 있죠. 그리고 혹자는 지금 사회를 초개인화 시대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게 굉장히 맞는 표현이라고 봅니다. 왜냐면요. 미디어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과거의 미디어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 여겨졌죠? 물리적으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들을 서로 연결시켜주고 소통하게 해주는 존재가 바로 미디어의 역할이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럽 여행 가거나 해외여행 가면은 인스타그램 아이디 알려줄래? 이거 하나만 물어보면 어떤 인종도 다 바로 친구 되고 언제든 DM으로 소통할 수 있는 세대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지금 이제는 미디어의 역할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미디어는 서로를 연결해주는 매개가 아니라 서로를 분리시키는 매개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이제 우리는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나 개인이 보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것만 지속적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즉, 미디어는 이제 개인들의 확증 편향을 강화시키는 미디어들만 계속 노출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는 타인에게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타인을 통해서 투사할 수 있는 영역도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제가 다양한 영역들에 있는 우리가 서로 분리되고 있는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좀 슬플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우리 사회는 계속 이렇게 서로 자꾸만 단절되고 분리되고 따라서 우리의 덩치가 점점 작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경영 환경에 접목을 해보면요. 요새 기업들한테 굉장히 유행했던 키워드가 애자일, 즉 민첩성이었던 것, 그게 조직 구조로 발현이 됐던 것도 일종의 그런 현상의 반영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에서도 최근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고 하는 일단 최소한의 서비스를 먼저 구현하는 것이 트렌드였던 것도
이런 현상을 일종의 반영한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쯤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공룡 이야기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공룡 이야기를 완전 괜히 하지는 않았겠죠.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한 건데요. 분명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도대체 왜 공룡은 멸종했고 바퀴벌레는 살아남은 거야? 라는 질문을 했었는데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우리가 자꾸 덩치를 줄이려고 하고 분리하려고 하는 현상 뒤에 가장 큰 배경으로 기후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재난 영화 많이 보셨나요?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는 쓰나미가 발생하거나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거나 그런 식의 기후 재난이 있었을 때 개인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죠? 다 같이 우르르 몰려다니려고 하던가요? 아닙니다. 서로 손을 놓고 일단 흩어져서 덩치를 작게 하려고 하는 모습을 자꾸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게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디커플링 그리고 자꾸 마이크로 레벨로 서비스가 가고 있는 것이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전략이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요즘입니다. 즉, 어떻게 보면 자꾸 자가 분열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 C는 인류가 종을 유지하기 위한 본능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옳다 그르다 라는 가치 판단을 할 수 없는 영역이 이렇게 종을 유지하기 위한 본능 영역에 있는 것 같은데요. 서로 공급망을 축소하고 탈동조화하는 현상은 일종의 트렌드라고 보는 것이 거시적인 전망이라고 많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경영 환경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구체적으로 발현이 될까에 대해서 궁금함을 가지실 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일단 기업들은 공급망을 축소할 거다. 멀리 떨어진 데서 하는 오프쇼링보다는 가까운 데서의 니어쇼링을 많이 할 거다. 그뿐만 아니라 고객 가치를 포착할 때도 점점 더 마이크로 레벨의 고객 가치를 포착하고, 기존에는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던 게 있다면 이제는 점점 더 그걸 작은 단위로 해체돼서 스핀오프 시키고 슬림화할 것이다 라는 트렌드가 예측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뿐 아니라 조직 구조도 점점 작고 민첩하고 빠르게, 그리고 여기에 요구되는 리더십도 쭉 가고 자꾸만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빠르게 변화에 대처하고 발빠르게 피벗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시 될 거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렇게 비즈니스가 작아지는 만큼 부상할 수 있는 영역도 있는데요. 작은 비즈니스들을 모아줄 수 있는 애그리게이터나 플랫폼의 경우는 그 역할이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전망이 됩니다. 하지만 이때도 중요한 것은 속도 그리고 유연성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투자 관점에서도 요새 투자에서 제가 유의미하게 보고 있는 투자 트렌드가 있다면 SME 기업들에 대한 투자나 적은 규모로 소규모 분산 투자를 하는 트렌드들에 아무래도 힘이 실릴 것이다 라는 기조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의 일례로는 서치 펀드 모델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원래 스탠포드 대학에서 처음 창시됐던 서치 펀드 모델의 경우에는 가업을 승계하려고 하는 경영자들을 돕는다라는 것과 별개로 일단 특정 규모 이하의 작은 투자를 한다라는 것에서 기존 PE 투자들과 좀 다른 면이라고 여겨지는 측면이 있었는데, 한국에도 이제 이런 서치펀드 모델들이 안착을 하고, 한국 서치펀드는 안착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딜을 성사시키는 등 이제 이런 모델들이 한국에서도 잘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 이제는 점점 더 마이크로 레벨 혹은 나노 레벨로 경영 환경과 투자 환경이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두 번째 키워드라고 하면서 제가 조금은 거시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기업의 목표는 뭔가 이윤 창출보다는 생존 그 자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이런 거시적인 환경 변화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업의 트렌드 예측이나 사업계획 수립과 떠나서 그 자체만으로 좀 흥미로운 주제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앞으로 미래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두 번째 키워드는 디커플링이 이어지고, 그것이 점점 극에 달하다 보면 앞으로는 마이크로 레벨의 고객 가치 포착,
그리고 나노 사이즈의 비즈니스 모델 혹은 펀드 투자들도 유행을 탈 것 같다라는 기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미래전망 키워드 두 번째 영상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세 번째 키워드도 성심성의껏 준비한 기술 관련한 트렌드니까요. 반드시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이나 컨설턴트였습니다.